우리한테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겁도 나고 이제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제가 알게 된 거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같은지. 겉으로는 뭐 다 네. 다른데 그 안에서 안에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좀 뭐랄까 겁이 나 있는지, 네. 외로운지, 사랑을 받고 싶은지, 사랑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하고 싶고 이런 게 다 우리가 얼마나 안에서는 다 같은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서 저 스스로 많이 힐링이 됐어요. 네. 다른 사람한테서 받은 상처나 또는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느끼는 갖고 다니던 그 죄책감 같은 거 그것도 좀 많이 힐링이 됐고요. 힐링은 이제 정신적인 치유 같은 그런 게 변화가 있었다. 그런 말씀. 그 스스로 하게 돼요. 예.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서 도움이 된 거는 분노. 네. 우리가 매일 크게 작게 화가 매일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노를 충분히 표시하되 관계가 더 이제 돈독해지는 쪽으로 표현하는 네. 방법을 배우게 되니까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 그 화평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화평 되게 있죠. 그때 말을 못해서 그냥 눌러놔서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매일 살면서 사회에서 살면서 서로 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노를 잘 어려운 하기도 하고 얘기입니다. 잘 네. 듣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걸 못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살거든요. 네. 선생님도 그런 예, 경험 있으세요?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편하게 거절을 하고 듣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네. 그리고 더 인간관계를 더 이제 깊이 하는 오히려 그런 걸 배워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재하는 것도 배우니까 네.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좀 갈등이 있을 때도 좀 도와주고 네. 식구 사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제 그 중재를 하게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 가부장적인 이제 오랜 문화가 있고 또 산업화도 사실은 우리는 남성 위주의 산업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성들의 그 언어의 문화가 네. 비교적 좀 거칠거나 예. 또는 좀 단정적이거나 그렇죠. 직선적이거나 그렇습니다만은 문제 이렇게 해결만 하려고 가르쳐 그러고. 보시니까 어떻게 한국 남자들 좀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주 희망적이에요. 예. 특히 젊은 그 남자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두 분들이 같이 와서 결혼하기 전에 미리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아내가 이거를 배우고 와서 자기를 들어주는데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도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서 와서 배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때는 아내한테 이제 밀려서 오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좀 더 직장이 재밌고 이렇게 보람 느끼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그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 직장인들도 많이 와서 배우시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네. 네. 어떤 남자분이 이제 특히 아내하고 또 직장에서도 소통이 안 돼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네. 이제 배우러 오셨어요. 근데 첫 클래스를 듣고 첫 클래스가 3시간인데 1시간 그러니까 반 끝났는데 그 휴식 시간에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경상도 분인데 그 이제 그 와이프하고 좀 너무나 소통이 안 돼서 괴로워서 이제 배우러 오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는 8시 반쯤이 됐는데 그 휴식 시간이 아직도 저녁 식사를 못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다가 밥이 있느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우리 애들하고 다 먹고 다 치우고 밥 없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이제 남편이 한마디 하죠. 네. 그러면 또 부인도 붙어서 또 한마디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거를 배우셨으니까 이제 비폭력 대화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는 경상도 분이시니까요. 예. 웃잡고 배고픈데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줄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더 놀라신 거는 와이프의 반응이었어요. 예. 와이프가 이러시더래요. 밤에 우에 면을 먹노. 빨리 오기나 해라. 네. 그렇게
애정이 당연 그런 대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셨다고. 네. 그래갖고 우리도 참 그 말 듣고 보람 느꼈습니다. 네. 사실 그간 이제 그 미국 계시는 동안에 우리 한국은 아주 바빴습니다. 네. 뭐 저도 참 바쁜 지난 젊은 날이었기 네. 때문에 가족을 잠깐 보고 헤어지고 또 일터에 네. 나오고 네. 이러면서 이 관계라는 것에 아주 좀 목말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화가 적기도 하지만 대화가 아주 사무적이거나 급한 욕만 물어보게 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평가성 대화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명령. 네, 어떻게 명령형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면 좋은지 가정에 대한 그 사랑의 대화에 대해서 한번 좀 훈술 좀 해주시죠. 예. 식구들이 특히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보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더 효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그 서로 존경하는 마음, 네, 서로 들어주기, 그리고 암만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나 행복이나 이런 데 대한 아이디어가 달라요. 네.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사랑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이한테 자꾸 이렇게 심어주려 그러면은 아이는 힘들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자유를 뺏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아이를 들어줘야 해요. 네. 이 아이는 어떤 게 행복하고 어떤 게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들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들어줘야 되는데 네. 들어줄 때도 기술이 필요해요. 어, 그러니까는 얘를 다 들어주고도 어떻게든지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끌고 오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좀 진심으로 이 아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공감을 받고 자라는 애들은 커서도 공감을 할 줄을 알아요. 예. 네, 그래서 우선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을 공감하면서 들어주시는 게 우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전도 유망한 국내 아주 우수한 대학의 학생들이 며칠 사이에 그냥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사회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네. 실업의 문제라든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해서 청년들은 지금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위로받을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 청년들에게 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듬어주는 대화법을 한번 좀 일러주시죠. 네, 대화법보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젊은이들 훌륭해요. 네. 그분들이